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스포츠 광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마식령의 스키장 건설하면서 얼마나 또 난리를 피웠습니까? 아니 근데 스키를 본인이 잘 탄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그 나름대로 옛날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참가를 통해서 단일팀 구성이 어렵다라는 거는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시기적으로 거의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라는 거는 와일드카드를 통해서 일부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거기에 대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근식 교수님 얘기처럼 너무 우리 정부가 앞서가서 많은 것들을 좀 부풀리지 말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슬기롭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단일팀 하나 정도는 구성을 하는 최무순 지사가 지금 또 제안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단일팀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따르지 않겠어요? 사실 지난 6월 달에 저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돌직구쇼에서 다뤘었거든요. 그때 저만 유일하게 분명히 의지가 있다면은 북한도 평창 동계올림픽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만약에 프레딕트 이처럼 있었으면 아마 제가 좀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피겨 남녀 페어가 단일팀을 구성하기에 너무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남녀 페어 선수들은 정식 출적 페어 종목의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단체전에만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북한 선수들은 그 정식 종목에서 출전권을 따내서 약간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좀 기량이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딱 요 시점에서 딱 저 피겨 단체전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령님께 몸춤을 보여드리고 싶다. 어제 말했던 그 영 선수의 지금 북한 선수의 모습도 저희가 잠시 보셨는데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요. 최룡해도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잠시 들어보시죠. 조국 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체육이 제일 앞서지 않았는가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인민들이 사심 없는 응원을 보나 통일 구호도 부르고 또 통일주기도 다 흔들면서 응원하는 걸 보고 체육이 다시 말하면은 통일을 위한 데서 앞섰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제 최룡해가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때인데 저 때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안 만나줬는지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가 방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 문정인 특보가 어제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단독으로 밝힌 내용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박민혁 차장 짚어볼 것이 이제 설 상봉. 또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같이 지금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모두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네. 지금 오래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대화 국면으로 좀 접어들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 인도적 차원에서 낮은 단위의 어떠한 수준의 교류 협력 차원이 이산가족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줄곧 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고 설 연휴가 또 평창 올림픽 기간하고 또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해서 설 연휴 때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통일부의 생각인 것 같고 적십자사가 계속 접촉을 해왔어요. 근데 관건은 그겁니다. 북한이 태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할 때 조건으로 계속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저희 탈북했던 북한 여종업원 한 12명에 대해서 송환을 해달라. 이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묘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통일부 이제 조명균 장관이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노래 들려드렸죠. 당장 만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통일부 제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다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겁니다. 이 조 장관의 제안을 봤을 때 과거와 좀 달라진 거 눈치챈 거 없으신가요? 아, 뭐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공을 던졌어요. 우리는 시기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 9.1 라고 판문점 하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한 거고 네. 나머지는 북한에서 알아서 해달라라는 건데 이거는 청와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다 보면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엔 포괄적으로 공을 다시 넘겨서 북한 측의 뜻을 많이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고위급 회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게 된 건 평창 올림픽 참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첫 단계로 하려면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 회담이 우선일 거예요. 근데 지금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어제 신속하게 고위급 회담으로 이제 훨씬 더 높은 격으로 이제 제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조 장관 멘트도 나옵니다만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해서 남북 간의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생각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 플러스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등등 핵 문제 등등 해서 좀 포괄적인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지금 기대를 지금 한껏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해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전화 어제 2번 걸었는데 왜 안 받습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그 전화 당번병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사실 농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남과 북 사이에는 모든 전화 한 라인이 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명근 장관의 저 제안에 대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받는다고 해서 무슨 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북측이 지금 신속하게 응할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남측에서 전화를 걸면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하는 중일까요? 근데 어떻게 받지도 할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아마 전화 한 라인 받으라는 아니거든요. 공문이 아직 안 그렇죠. 네. 그게 정확한 북한의 체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붙이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제안을 다시 역제안을 네. 했기 때문에 생각을 생각할 때 해봐야죠. 굉장히 그러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조금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1월 9일보다 늦어질지 빨라질지 뭐 좀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소식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지방선거 이슈와 관련돼서요. 지금 이 사람 아주 강력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자, 사면 복권됐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그런데요,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착한 MD가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박사, 오늘 거의 경향신문이 전면을 털어서 정봉주 전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BBK를 통해서 아주 묘한 인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사면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미지로서 본인의 정치적인 복권을 화려하게 꾀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착한 MB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서울시장이 꿈이 아니라 대통령이 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청계천 버스 환승제를 기가 막히게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사실 대통령이 가도로 바꿨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흥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적과 시력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착한 MB가 되겠다는 건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그 발판으로 한번 나도 꿈을 펼쳐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괘씸한 놈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이 방송하는 과정 속에서 TBS 서울방송에서 또 굉장히 활약하는 모습들을 네. 볼 수 있었는데 아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판을 다 깔아줬던 사람들이 나가서 나의 서울시장 삼선 도전을 방해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갖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 시장님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정치의 속성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뭐 계시지만 초선 의원이더라도 본인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정치인은 꿈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건 맞고요. 근데 괘씸하다고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입니다. 그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MB와 각을 세웠고 MB 저격수 역할을 하다가 실형까지 살고 그동안에 정치적인 권리가 제한돼가지고 희생권이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정봉주 의원이 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한 MB가 되겠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착한 MB라고 하는 정봉주 의원의 저 개념, 그 단어가 저도 묘하게 다가오는데 MB가 나쁜 대통령이었지만
일단 서울시장으로서 일을 잘했다라는 그 암시를 네. 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두 번째 우리 김병민 박사 말대로 착한 MB라고 했을 때 나는 MB가 시작했던 서울시장에서 일을 잘해서 그만하면 나쁜 MB가 되지 않고 착한 MB로 계속 가서 대통령까지도 잘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스스로 암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파괴력이 있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가능성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과 당내 경선에 좀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면은요,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김영주 의원님, 노원병 송파을은 일단 안 나가겠다. 노원병,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물러났던 그곳은, 아유, 정치 신인이 나가야지. 이제 제가 공격할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서울시장은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그 정도 급이다. 말하자면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을 가야 될 급이다. 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아마 박원순 시장 생각에는 굉장히 또 역으로 괘씸한 게, 착한 MB라고 하는 말 뜻은 현재 서울시장이 자기 보도록 추진력도 없고 별로 해놓은 것도 없다. 이런 것을 뒤집어서 벌써 네거티브로 하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 분명히 박 시장은 그런 말씀하죠. 나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너무 치적스럽게 바빴고 큰 말하자면 랜드마크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 지난 8년 세월 속에서 그게 지루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정봉주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박영선, 민병도 이런 우상호 이런 분들이 그런 데 대한 현 시장의 어떤 치적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앞에 정봉주가 나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 점을 굉장히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정말 일은 잘하는데, 그렇지만 완전 이제 민주당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저는 확실히 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딱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이제 이런 식의 출마 의사를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떤 친문과 비문의 편가르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을 이제 친문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 세를 업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아무래도 좀 정봉주 전 의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제 이 착한 MB 발언이 인터넷판에 먼저 떠서 제가 정봉주 전 의원과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착한 MB가 되겠다고 실제로 말했냐 물어보니까 그런 컨셉트는 어떨까 얘기한 적이 있다. MB가 아이디어는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일을 잘 했나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있죠. 근데 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좀 말을 아꼈는데요. 나갈 가능성 몇 %예요? 1%. 0%라고는 안 하네요. 네. 이 박명차장 0%는 아니다. 1%. 이 함의가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는 될 것 같으면 나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나가거든요. 1%. 근데 뭐든지 정치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에는 중요한 게 명분이에요. 네. 명분을 어떤 식이든지 찾아서 출마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명분이 없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안 하겠죠. 네. 아, 그러니까 명분을 보고 일단은 1%라고 얘기했지만 0%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뛰어들지 관심이 쏠리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에 대해서도요, 외부자들의 출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요?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살지. 제일 물매기는 사람이 어떤 주장인 줄 알아요? 죄를 안 줬는데 무슨 사면 복권이냐. 재심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재심하려면 앞으로 5년. 재심받아갖고 무죄 딱 나오면 되지 않죠? 시선 먹고 10년 박탈 쭉 가는 거야, 그냥. 김근식 교수님, 무슨 사면이냐?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BBK와 관련된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저게 억울한 양심수라고 이야기된다면 이제 저 말이 맞죠. 사면복권이라는 것은 내가 실형을 살았던 유죄를 인정한 전제하에서 그렇지만 사면복권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의 저 말은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죄가 진 게 없는데 무슨 사면복권이냐. 당당하게 재심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고 첫 특사로서 사면복권이 돼서 정봉주 전 의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 날개를 단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팬덤층이 있고 또 인지도가 있고 상당히 많은 또 아이디어가 또 번뜩인 측면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김영주 전 의원 계십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에 대해서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야심차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고 당내 경선에 뛰든다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선거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근데 궁금한 건 김영주 전 의원은 어디 캠프에 들어가실지가 좀 궁금한데요. 명분이 있는 캠프. 명분이 있는 캠프에 도움을 주겠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 관심이 쏠리네요.